쾌락을 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쾌락을 몰라서거든요. 그 강한 쾌락을 자꾸 누리다 보면 뇌가 변형이 와서 생명을 놔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 좋은 쾌락에 덜 빠질까요? 제가 최근에 그 국가에서 도박을 관리하고 그걸 사람의 삶을 일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관과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도박에 대해서 좀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하셨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 그림을 하셨어요. 화투. 네, 화투를 하셨어요. 그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리신 거죠.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셨는데 노름은 언제 하냐면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이 와서 야외에서 노동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세요. 그리고 2번 노동일을 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온 날 그거를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셔야 되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이게 그 거름과 같아서 경제. 한 곳에 쌓여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널리 뿌려주는 그런 재난지원금.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때 이제 노름하시고 집에 와서 엄마하고 UFC, K1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엄마 파트라시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불안했겠다.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는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도박을 하시지? 청각장애가 있는데 귀가 안 들리는데 왜 아버지는 도박을 하시지? 그 이유를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사는 게. 사람이 쾌락을 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락을 몰라서거든요. 소락? 소락은 작은 작은 즐거움? 즐거움. 작은 즐거움. 그러니까 락이 즐거울 락이잖아요. 네네. 자신 있게 말할 거. 네. 락이 즐거울 락인데 쾌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강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 강한 도박의 쾌락에 빠졌을까? 귀도 안 들렸는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소락, 작은 즐거움이 귀가 안 들리면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즐거움이 있어요. 작은 즐거움. 제가 전에 오페라를 할 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주인공하고 둘이 노래를 불러요. 오 미미 뚜 비우논 토르니. 한 소절 뿐이에요? 네? 더 없어요? 좀만 아니 더 더는 못해요. 자, 더 하면 티가 나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는 여배우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는 가서 저쪽으로 가서 아쉬워서 서로를 쳐다보고 달려가서 서로 노래를 부르고 키스를 하고 마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영혼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동선 하나 둘 셋 쳐다보라고 그랬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게 뭐야? 창옥이 그게 뭐야?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키스의 시작이 뭐야? 뭐야? 여러분 키스의 시작이 뭐예요? 키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입이요. 입에서부터 키스가 시작된다. 나음. 키스는 입에서부터 시작. 입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시선의 끝이야. 시선. 시선의 끝. 시선의 끝에서 키스가 시작되는 거야. 시선은 어디에서 나와? 마음의 끝이야. 자,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은 키스를 부르는 거야. 어머나. 근데 너는 여기서 헤어질 때 마음을 여배우에게 두고 다리만 가였었어야 돼. 그리고는 그 마음에서 시선이 나오고 여배우를 탁 보고 키스를 했어야 되는데 너는 선생님이 세 걸음 가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쳐다보라 그러지 쳐다보고 짠짜자자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끊긴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락, 마음, 시선 이게 없는 채로 그냥 뭘로만 가버린 거예요? 키스만 키스로 가버린 바로 갔구나. 예. 이 격렬한 느낌으로. 근데 그럼 그 격렬한 느낌만 알고 이 작은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 그런. 더 강한 거, 더 센 거. 뭐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약물도 있을 수 있고 도박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도박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그 강한 쾌락을 맛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뇌에 변형이 와버린대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정신으로 내 정서로 선택을 했는데 그 강한 쾌락을 자꾸 누리다 보면 뇌가 변형이 와서 이제는 누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걔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배당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 좋은 쾌락에 덜 빠질까요? 전에 그 카지노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오히려 되게 많이 뭘 배운 것 같아요. 어. 카지노는 손님의 돈을 더 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없애는 게 있어요. 시계. 예? 아니 좀 질문이 끝나면 답 좀 해주세요. 누나, 아 죄송해요. 지금 누나가 관객은 아니잖아요. 지금 MC인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제가 거예요? 할게요 그런 거. 시계.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시계, 두 번째는 창문. 창문.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 강원랜드를 얼마나 자주 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씩 가시는 거예요, 강원랜드를? 나 이런 분들 처음이네. 이거 저희 다 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지? 시계, 창문, 거울. 아, 아, 거울. 오. 시계는 왜 두지 않는 걸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게. 그렇죠. 위해서. 오. 그래서 이제 카지노는 보통 지하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창이 없는 거죠. 그치. 맞네. 거울은 거울은 왜 밑장 그러는 빼기 걸까요? 못하게 하려고. 밑장 빼기를 못하게. 어떤 영화에 그죠? 밑장 빼기 위에서 못하게.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아니면 그 자기의 망가진 모습을 보지 않기 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사람이 자기의 삶에 시계도 없고 자기의 삶에 거울도 없어요. 자기의 삶에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도박 같은 인생이에요, 이게. 뭐가 없다고요? 창문. 창문을 딱 열면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죠. 제가 보기에 사람이 중간중간에 한번 바람을 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늘 가던 패턴으로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네.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문가 바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계속 강연을 하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분야를 다 안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도 와서 강연을 듣고 학교 선생님도 듣고 연예인분도 오시고 뭐 어떤 분도 팬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모든 세상의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말하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어디 자리로 가면 좋을까요? 말을 듣는 사람. 듣는 자리로 가면 좋고. 네. 그리고 젊은 학생들도요. 내가 계속 배우지만 말고 내가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을 한번 지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바람이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끔은 한번 창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도박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거울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요즘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요즘에 인기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나는 별로 사는 게 문제가 없어 라고 하고 거울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 거울을 보냐?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사람은 영혼의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난 되게 좀 친절해. 난 되게 상냥해. 라고 자기는 자기를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시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계속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는 일을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 도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박 같은 삶이 있구나. 영혼의 창가로도 한번 가야 되고 마음을 볼 수 있는 자기 거울도 한번 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봐야 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도박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도박이 꼭 이런 거를 했다고 도박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 하지 않는 도박 삶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자기가 이해 안 될 때예요. 너 왜 그랬어? 왜 아침부터 윷을 던졌어? 네가 민속촌이니? 너 인간문화재야. 한국 윷 백도 나왔네. 백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남이 이해 안 될 때 답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자기가 이해 안 됐대요. 자기를 놔버려요. 자기를 놓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을 놔버려요. 두 번째 자기를 관리하거나 케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지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저절로 해소가 되는구나. 네.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은 마치 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 같은. 물러간. 네. 보통은 사라진다고 하는데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거라. 그거 많이 물러가거라. 상 물려라. 어둠이 이렇게 서서서서 뒷걸음 치는 거. 왜냐 자리를 비켜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가 이제 73년 소띠들이 한우회라는 모임으로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혜민 스님하고 저하고 가끔 만나요. 그런데 혜민 스님은 항상 저를 만나면요 똑같은 말을 물어봐요. 똑같은 말. 뭐라고요? 김찬욱 교수님, 요즘 뭐 재미난 일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생경하게 들리더라고요. 자, 재미라는 말은 집중된다는 뜻이래요. 재미는 뭐라고요? 집중되는. 집중된다. 요즘에 뭐 재미난 일 없어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요즘에 뭐 집중되는 일 없어요? 집중은 무엇의 시작이냐?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현상이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없는 곳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윷놀이 하니까 머리 쏘다녔어요.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내 머리는 유수 던지고 있었어요. 맞아. 그게 정확한 사랑의 현상이에요. 전 윷놀이를 사랑합니다. 네. 근데 파멸적 사랑이죠. 아. 자, 사랑의 몇 단계를 소개해 볼게요. 1단계. 무언가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1번 집중이 돼요. 그리고 2번 어떤 영화의 한 대사처럼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 장소에서만 이 강연이 생각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집중 정도예요. 근데 이 장소를 떠나가지고 집에 가는데도 그게 또 생각이 나. 그러면 그건 사랑의 2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3단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요. 4단계. 적극적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돈을 내거나 시간을 내거나 자존심을 내고 내가 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받아줘서 고마웠다고 말해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했다. 이게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라는 윤동주의 시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네. 그죠? 아깝지 않은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이거 딱 들으니까 중독과 사랑의 차이가 이제 맞아요.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중독과 사랑의 차이. 중독과 사랑의 차이를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당구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당구공뿐이 안 떠올라요. 자려고 누우면 정말 이거 공감하시는 분 많을 텐데 맞아요. 천장에 길을 계속 그리게 되고 공만 보이는 거야. 그래 윷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당구장을 떠나 있을 때도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없는 당구를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불을 해요. 돈을. 그거에 대한 돈을 계속 지불을 하는 거야. 근데 네 번째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불한 돈에 대해서 아까워요. 아까운 생각이 들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후회야, 그렇죠. 사랑이 아니네.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중독이야. 중독이었던 사랑이 거죠. 끝날 때 후회가 없거나 아깝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사랑이었죠. 근데 그러지 말 걸. 막상 이게 궁금해지는 선생님의 재미는 뭐예요? 어떤 저 요즘 제 재미야? 예, 예. 요즘 제 재미는 선생님의 소락. 제 소락은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을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유튜브에서 강연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계속 강연만 했어요. 이런 강연을. 근데 어느 날은 이 강연이 고마운데 솔직히 재미가 덜한 거예요. 아마 두 시간이 안 분도 그럴 가는구나. 수 있잖아요. 예, 예. 나는 자연이다 몇 년 하셨죠? 지금 9년 차죠. 9년 차. 네. 너무나 달된 프로들이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에 너무 고맙지만 사실은 매번 너무 내가 좋기는 쉽지는 않을지도 모르고 예. 어떻게 계속 좋을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요 강연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비디오로. 예, 그냥 뭐 옹기를 굽는 모습, 그리고 목장에서 일하는 모습, 목화밭에서 목화 일을 하는 모습, 해녀 물질을 하는 모습. 근데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노동인데. 살 많이 쪘네? 하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건데. 이때까지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노동을 하는데 되게 그게 소락이 되는 거예요.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과 본인이 도자기를 굽는 것. 그래서 제가 또 한복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도자기를 굽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댓글들을 쫙 보면은요 마음에 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받는구나 또. 거기서.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너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또 TV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옛날에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이제 본의 아니게 유튜브를 이렇게 여자 레깅스 여자 레깅스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레깅스를 한번 이렇게 근데 클릭했는데 이제 계속. 말을 이게 진짜 잘해야 되는데요. 예, 예. 아니, 자, 제가 자 말씀 지금, 잘 해드릴게요. 레깅스가 갑자기 레깅스는 뭐 나와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계속해서 레깅스만 뜨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레깅스만 뜨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잘못 나가면 저는 오늘부로 방송은 마침이 될 것 같거든요. 레깅스 좋아하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속으로 말해. 아니, 선생님, 그게 속으로 아니라 제가 말을 정리를 일단 다시 해볼게요. 해주세요. 뭐 본의 아니게. 방송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해볼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아가지고 재활로 필라테스를 받고 있는데 네네. 그 선생님 그 SNS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 들어갔어요. 갔어요. 아니 들어갔 왜냐면 선생님이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가 네. 알고리즘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필라테스 레깅스 이런 걸 선생님이니까. 보내? 그러면 또 제시를 또 해줘요. 이번엔 요가 레깅스 선생님을. 그럼 또 뭐 이런 게 왜 또 내 메인 창에 뜨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렇게 하다 빅데이터가 보니까 알고 어느 날 제 메인 레깅스만. 창에 70%가 레깅스 선생님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깅스 선생님. 그 제가 그때 이게 왜 이런 것만 뜨지? 그때는 제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몰랐던 때예요. 그쵸,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핸드폰 싹 보면서 뭐야 이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다 뭐 레깅스만 있네. 그치. 근데 난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봤더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자 이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할게요. 가다 보니까 아닌 어느 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럴 수 있잖아. 야, 내 주변엔 다 왜 이런 것들밖에 없어? 그런 말 할 때 있죠. 네. 야, 내 주변에는 다 왜 이런 인간들밖에 없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자꾸 클릭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지. 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또 그런 결을 비슷한 사람을 또 연결해요.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친구를 또 연결해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내 주변에 다 끼리끼리. 맞아요. 그런 끼리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첫 고리를 잘 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삶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계속 우리에게 삶을 제시한다는 거죠. 책으로 제시하든 동영상으로 제시하든 TV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든 주변의 친구로 제시하든 그래서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좋은 사람과 좋은 책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레깅스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네요. 시골에 가서 제가 요즘 조금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잡초는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계속 잘 자라요. 근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식물들은요. 사람이 돌봐줘야 잘 자라요. 그게 보통 그래요. 손을 타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인간 내면에 되게 나쁜 거는요. 우리가 뿌리지 않아도 어느덧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을 망치는 거는요. 어떻게 망치는 거냐면 가만 내버려두면 망치는 거예요.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조은 씨는 계속 사람이 좀 손을 타야 돼요. 물도 주고 때로는 이렇게 순이 돋아나면 이쁘다고 순도 만져주고 그리고 가끔 힘든 날이 오면 걸음도 한번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비옥한 비옥한 땅이 땅이 생기고 좋은 열매들이 생기겠죠.